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4번 결혼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의 2번째 아내였죠. 아빠가 유별나게 여자를 좋아해서 바람을 피우셨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어 이혼을 거듭하고 다시 결혼하신 것은 아니에요. 저희 아빠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에게 둘도 없이 다정한 아빠예요. 저희 엄마를 포함하여 다른 엄마들에게도 참 잘하셨습니다. 아빠의 첫 결혼은 군대를 다녀와 25살 때 만난 분과의 결혼이었죠. 3년간 연애하다가 28살이 될 무렵 많은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아기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기도 빨리 낳고 싶으셨는데 그분이 너무 몸이 약하셨대요. 그러다 결혼 3년쯤 되었나 그때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원인 모를 희귀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 아빠는 혼자가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그 이후로 갑자기 떠난 아내 생각에 오랫동안 무척 슬퍼하셨다고 해요. 아빠는 시청 공무원이셨는데 1년간 휴직을 하고 쉴 만큼 많이 그리워하셨대요. 그렇게 힘들어하시다가 차츰 그 슬픔도 무뎌질 때쯤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되셨어요. 아빠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셨는데 거기서 만나셨다고 해요. 아빠는 대학 때도 공부, 집, 알바밖에 모르고 사셔서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를 한 번도 못 가보셨대요. 그래서 힐링도 하고 마음도 정리할 겸 떠난 여행이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신 거죠. 저희 엄마는 프리랜서였는데 워낙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라 그동안 유럽 여행만 5번을 하셨대요. 그러다 어리버리한 한국 남자를 보고 길을 못 찾는 것 같길래 도와주시다 인연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저희 엄마와 2번째 결혼을 하셨어요. 첫 번째 결혼과는 달리 2번째 결혼에서는 정말 빨리 아기가 찾아왔대요. 속도 위반으로요. 사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엄마가 절 임신하셨고 가뜩이나 아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빠인데 아빠는 얼른 결혼부터 하자시며 정말 행복해 하셨대요. 그렇게 저희 엄마 아빠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고 결혼식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제가 태어났대요. 아빠는 저희 엄마 아기인 저에게 정말 잘하셨대요. 친구도 거의 만나지 않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셔서 엄마와 절 돌보셨어요.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제가 2돌 무렵이었나? 저희 엄마는 돌연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셨다네요. 아빠는 아기도 아직 어리고 몇 년씩이나 떨어져 살 수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저희 엄마를 누구도 말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빠를 두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5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는 평생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고 싶다고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하셨대요. 저희 아빠는 직접 미국에 가셔서 설득도 하고 화도 내고 빌기도 하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마음을 돌리려 애썼지만 결국 엄마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저희 아빠는 또 혼자가 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저에게 새엄마가 생겼어요. 아빠가 혼자 지내는 걸 못 보겠다면서 저희 할머니가 발벗고 나서신 거죠. 그렇게 저희 아빠는 선을 보고 3번째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친구가 야, 니네 아빠 새원 결혼했다며? 니네 엄만 지금 어딨냐? 너 두고 도망가서 너네 아빠 또 결혼한 거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휙 돌아서 가버리는 친구 등을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밀치는 바람에 그 친구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그날 저녁 그 친구는 엉엉 울며 자기는 엄마 손을 잡고 저희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마구 눌렀어요. 저희 새엄마는 무슨 일인지 듣고 정중하게 사과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밀친 건 어디까지나 제 아이 잘못이니 치료비 드릴게요. 하지만 친구의 가정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어대며 마음에 상처 준 것은 어떻게 보상하실 건지? 아주 덤덤하게 친구 엄마의 말문을 딱 막히게 하시고는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시더니 조근조근 말씀하셨어요. 땡땡아, 아빠가 3번 결혼한 건 절대 창피한 게 아니야. 아빠가 몇 번 결혼했건 땡땡이를 사랑하는 건 변치 않아. 그리고 나도 땡땡이 새엄마이지만 땡땡이 사랑해. 잘 생각해보렴. 땡땡이에겐 친엄마도 있고 새엄마도 있고 완전 엄마 부자네. 그만큼 땡땡이는 엄청 사랑받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누가 그런 소리 해도 창피하거나 슬퍼하지 마. 알았지? 저는 그날 이후로 아빠의 3번째 부인인 새엄마와 무척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친딸이라고 믿을 정도로 새엄마는 저를 정말 많이 아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빠는 이제 더 늦기 전에 제 동생을 하나 낳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새엄마는 단호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를 낳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저와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비교할까봐 두려우시다고요. 저 하나만 잘 키우며 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회사에서도 일로 성공하고 싶다면서 아이는 저 하나만 키우자고 하셨어요. 아빠는 그래도 가족이 더 많으면 좋지 않냐고 설득하셨지만 새엄마는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개입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 계획은 부부의 문제인데 시어머니인 할머니가 나서시면서 새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결국 새엄마는 그럼 아기가 생기면 낳겠다고, 그렇지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을까? 제 동생은 생기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인공수정을 해보라고 하셨지만 새엄마는 스트레스만 받으시고 아빠와 다툼도 잦아지게 되었죠. 결국 새엄마의 요구로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막판에는 새엄마도 인공수정을 할까도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새엄마가 애초에 애 딸린 아빠와 결혼했을 때는 자식 낳는 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는데 이걸로 심한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더 이상 같이 살기가 싫으셨던 거죠. 그렇게 저희 아빠는 다시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 나이는 40살 중반이셨죠. 아빠는 홀로 저를 키우시면서 다른 집은 엄마가 해줄 법한 일들을 부족함 없이 아빠가 거의 다 해주셨어요. 소풍날 김밥을 싸주시기도 했고 제 옷을 사러 가면 아주 다정하게 잘 골라주셨어요. 저는 딱히 엄마가 없어서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아빠가 빈자리를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아빠가 4번째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아빠가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받고 입원하시게 되었는데 옆 침대에 있던 할아버지가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딸을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셨대요. 자기 딸이 31살 때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1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산다고요. 딸이 40이 넘도록 혼자 사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를 보니 워낙 자상한 성격이기도 했고 공무원이란 직업도 있으니 딸 하나 딸린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렇게 아빠는 그 할아버지의 딸과 만나게 되었고 2년이 되려고 했는지 두 분은 이야기가 잘 통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빠는 4번째 결혼을 하셨고 저에겐 다시 새엄마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저도 새엄마에게 무척 잘했어요. 혹시나 저 때문에 엄마가 부담을 느끼고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아지실까봐 봐서 말도 더 잘 듣고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잘했어요. 새엄마는 아빠와 결혼하고 바로 인공수정을 하러 병원 진료를 다니셨어요. 그렇게 아빠와 새엄마는 제 동생을 낳기 위해 많은 검사도 받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낳는 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빠는 예전과는 달리 아기에 대한 미련은 다 없어지신 듯 했고 새엄마도 그냥 저를 자기가 낳은 친자식으로 여기겠다며 더욱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이제 다른 평범한 가족들처럼 잘 살아갔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할 때까지 아빠, 엄마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에게는 내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아빠에게 제 친엄마의 연락처를 물었죠.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 이름이 적힌 명함 한 장을 주시면서 그곳으로 연락해 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미국에서 공부한 후 현재까지도 미국에 사시면서 나름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어요. 5년 전 아빠의 지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저희 엄마를 만났다면서 주신 명함이라고 하시면서 아마 지금은 그 연락처가 틀릴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원하면 한번 연락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메일 한 통을 적었어요. 제 결혼식 날짜를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엄마가 없던 빈자리를 대신해 아빠가 열심히 저를 키워주셨고 저는 모난데 없이 정말 잘 자라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제 웨딩 사진을 함께 보내드렸어요. 차마 결혼식장에 오시란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긴 세월 떨어져 살았고 엄마가 제 연락에 기뻐하실지 아닐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답장이 안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엄마에게 답장이 왔어요. 저는 많이 그리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친엄마라 그런지 메일을 읽기 시작하며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뒤이어 적힌 말은 저를 놀라게 만들었죠. 지금 아빠는 제 친아빠가 아니라는. 엄마가 원래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유럽 여행을 갔다가 아빠를 만나셨대요. 저는 원래 사귀던 그분의 딸이라며 워낙 엄마는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혼하며 저를 데려갈까도 했지만 저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고 자기보단 아빠가 더 자상하게 저를 잘 키워줄 거란 확신이 들었대요. 저는 정말 멍했어요. 그리고 바로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이 사실을 과연 아빠는 알고 있을까 였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아빠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어요. 아빠한테 미안하기도 했고 아빠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아빠, 저 엄마한테 연락드렸는데 엄마가 글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빠가 제 땡땡아, 아빠는 알고 있어. 네가 친딸이 아니라고? 그런데 피가 섞인 자식이 아니면 어떠니? 넌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나랑 살고 있는 네 새엄마와 인공수정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단다. 아빠는 무정자래. 아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아빠는 알면서도 저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티 한 번 내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도 큰 사랑을 주셨죠. 그날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 울면서 계속 이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오늘은 제 결혼식 날이에요. 4번 결혼한 저희 아빠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하며 정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와 입장을 하면서 멀찍이 서 계신 어떤 예쁜 아주머니를 보았는데 저는 그 아주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바로 제 친엄마였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셔서 아주 환한 미소로 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다 끝난 후 신행을 떠나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아빠의 3번째 부인, 저의 1번째 새엄마였어요. 제가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었죠. 새엄만, 사랑하는 딸 결혼 축하해 라고 적힌 새하얀 봉투를 주시며 저를 꼭 한번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혼주석에 아빠 옆에 앉으신 저희 2번째 새엄마는 어젯밤 저에게 앞으로 애 낳으면
엄마가 다 봐줄 테니까 결혼하고 나서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3명의 엄마에게서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아빠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누군가는 저희 집을 이상한 집안이라며 수군대며 흉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 정말 좋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